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고속철도 KTX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게 됐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의대생 집단 동맹 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학사 운영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며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주십시오. 자신의 자리에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대학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의사단체들에선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병원을 찾아 집단 휴진 철회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러북 밀착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한미일이 첫 다영역 군사훈련을 시행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고속철도 KTX가 해외 수출의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르지오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회담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에 KTX를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최영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이후 약 9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다시 만났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한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의 모든 관심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는데 우리 기술로 만든 고속철도 KTX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속철 차량 42량 2,700억 원 규모인데 KTX가 수출된 건 도입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번째 수출 사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책사업인 지역난방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내용의 협력 약정도 체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국책사업뿐 아니라 텅스텐 등 우즈베키스탄의 핵심 광물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로 하는 한편 양국의 방산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구상과 내년에 개최될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내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5박 6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으로 글로벌 지리적 요충지로 자리 잡은 중앙아시아와의 다각적인 협력을 확대했다는 평가입니다. 타슈켄트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5년 만에 국빈으로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환영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방문으로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 우즈벡과 맺고 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가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콕사로이 대통령궁에 걸어 들어옵니다. 양국 국가가 연주되고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5주년을 맞아 이뤄졌습니다. 우리 대통령으로선 2019년 이후 5년 만의 국빈 방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은 양국 관계를 한층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87년 전
고려인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형제 국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미래로 도약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평균 연령도 29.1세에 불과해 젊고 발전 가능성이 큰 시장입니다. 또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소재인 텅스텐, 몰리브덴 등 희귀금속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 진출 확대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이번 국빈 방문의 공식 일정과 경제 문화 일정을 모두 함께합니다. 정상 간 유대 관계와 신뢰를 구축하고 외교 경제뿐만 아니라 개발 협력과 인적 교류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뉴스맥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의사 단체들에게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지성 기자,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이 집단 휴진 불참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투표를 거쳐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분만병의원협회는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한마취통증의학회도 필수 수술에 필요한 인력은 병원에 남아서 이 진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 대한아동병원협회도 환자를 두고 떠나기 어렵다며 진료 유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학병원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도 이 휴진 불참 결정을 했습니다. 이 집단 휴진일이 다가오자 환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 휴진 불참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겁니다. 현재 3만여 개 의료기관 중에 정부에 18일 휴진을 신고한 곳은 1,400여 곳으로 전체 4%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번 집단 휴진에는 특히 이 서울의 주요 대형 병원, 이른바 빅5 병원들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병원 교수들은요, 이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 또 이렇게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이 휴진에 대해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 가능하거나 이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이 중증 희귀질환 진료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에겐 죄송하다면서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휴진 결정은 고수했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연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집단 휴진에 대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대응 상황도 한번 볼까요? 한덕수 총리가 오늘 병원을 찾았죠. 비상진료 상황을 보고를 받고 집단 휴진을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했죠. 네, 한 총리는 집단 휴진에 대해서 환자를 외면하는 결정이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전공의들이 현장 복귀를 하면 불이익이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고 의료계에도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환자 곁을 지키시면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전공의들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부와 환자들의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단 휴진이 강행이 됐다. 그렇게 되면 정부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정부는 집단 휴진이 예고된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확인 후엔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처벌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환자와 미리 정해진 진료 예약의 경우 환자 동의나 구체적인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의료법에서 금지한 진료 거부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집단 휴진과 관련한 의료계 상황과 정부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박지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동맹 휴학 신청을 대학이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수업에 복귀한다면 비상 학사 운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동맹 휴학을 신청한 것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 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주십시오. 자신의 자리에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대학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들을 향해서는 수업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하면 과도한 학업 부담과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로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기만 하면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막는 수업 거부 강요 등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마련해 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학생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수업에 복귀하여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늘어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강의실 증개축이 필요한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인 교원을 1,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오는 2028년까지 연간 4,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책을 오는 9월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임박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북 간의 군사적 밀착에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한미일이 이달 말 첫 다영역 군사훈련을 시행합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평양 김일성 광장과 귀빈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 구조물이 설치되는 등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며칠 내로 다가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에서 19일이 유력한 날짜로 점쳐집니다. 한미 외교차관은 긴급 유선 협의를 갖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군사협력을 심화하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캠벨 부장관도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번 방북이 야기할 수 있는 영내 불안정과 도전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며 러북 협력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의 다양한 협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러북 정상회담 이후 무기 거래 등 불법적인 군사 협력이 심화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러북 밀착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이달 말 한미일 3국은 해상, 공중,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다영역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지난 2일 샹그릴라 대화객이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3국 국방장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새로운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올여름에 처음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년 3월 시행되는 한미연합연습 프리덤 실드와 미일 연합연습 킨 엣지를 합친 것으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상징합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이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해 다 영역에서 정례 실시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3국이 연내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합의한 만큼
북한에 대한 단합된 단호한 대응은 강화될 전망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서울 용산청사에서 올해 상반기 통합방위태세 확립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주관한 회의에는 국정원과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오물풍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상황 전파와 공유, 기관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화랑훈련 등 실질적인 민관, 군경, 소방 통합훈련을 실시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민 안전보장과 비상시 국가 총력전 차원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예방책을 추진합니다. 유명인 모방 자살을 막기 위한 새로운 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자살을 시도한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자살 사망자는 한 해 평균 12,000여 명으로 하루 35명, 2시간마다 3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자살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해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새로운 자살 예방 보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명인이 자살했을 때 구체적인 방법과 도구, 장소나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도록 SNS 등 뉴미디어 적용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살의 재시도와 청년 자살률의 증가를 막기 위해 청년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금융 고용 서비스 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하고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시작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단기간 자살 사고 급증 지역을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해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정부가 스테이지 X사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자본금 납입 미이행 등의 이유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열린 28기 가이르츠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4,301억 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 X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했고, 스테이지 X는 5월 7일 필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인이 제출한 필요 서류를 검토한 과기정통부는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서류 검토 결과 스테이지 X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는 자본금 2,050억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그 차이에 대한 해명을 법인에 요구했으나 스테이지 X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을 시행했고 스테이지 X의 자본금 미납입이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파수 할당 고시 제12조 3항은 할당 대상 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테이지 X가 당초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에 해당합니다.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도 밝혀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1개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타 주주 4개 중 2개도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다른 만큼 신청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보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할당 신청 서류에 기술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할당 대상 법인 신청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 단계에서 스테이지 X가 제출한 할당 신청서상의 자본금 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장비 제조사를 비롯한 협력사와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되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스테이지 X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회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제1회 한일 수소협력대화가 열렸습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 수소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양국 수소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 집약도 워킹그룹, 안전 분야 작업반 등을 우선 개설해 세부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 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두 나라 간 수소 분야 협력 강화를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6월 여행 가는 달을 맞아 정부가 전국의 관광지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해외 관광객들로 붐비는 서울 광장시장을 찾아 바가지 요금 근절과 품질 관리를 점검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상설시장이자 120년 전통을 자랑하는 광장시장. 발 디딜 틈 없는 시장 안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합니다. 싱싱한 생과일 음료부터 다양한 맛의 전까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음식도 다양합니다. 한국에 세 번째 왔는데 광장시장 매번에 와서 정말 여기는 너무 좋아하는 곳입니다. Really nice. It's like something really different for me. We don't have with this food in Austria, so I'm just trying the food here, and it's delicious. 하지만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 논란이 일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함께 모여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인들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많이 단합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여행 가는 달을 맞아 전국 곳곳의 관광 실태를 점검하는 중인데 14일에는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이날은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터진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메뉴판 비치 여부 등 개선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아주 안전하고 편하고 정말 가격 대비 좋은 물건과 음식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유명해지면 전 세계에서 다 꼭 오지 않겠어요? 민간이 잘 손발을 맞춰서 그게 공평하게 잘 이루어질 수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 장관은 아울러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먹거리, 품목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하고 카드 결제 서비스 등 관광 수용 태세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3월에 이어 6월을 여행 가는 달로 기획하고 이렇게 내수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해외와 국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혜택도 다양합니다. 교통의 경우 숙박, 체험권 등 지역 관광 연계 상품과 결합해 구매하면 최대 50%의 KTX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비수도권 숙박시설 이용 시 2에서 5만 원 할인, 총캉스 등 패키지 여행 상품 최대 50% 할인 등 다양한 관광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정부가 전북 부안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내에 큰 규모의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현재 추가 여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큰 규모의 여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상황 관리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총 401건의 시설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주택 등 민간 피해 시설물은 오늘까지 위험도 평가를 마칠 예정입니다. 전국 15번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오늘 강원도 춘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반다비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마스코트로 장애인 우선 사용 체육시설에 이 이름이 붙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인 춘천 반다비 체육센터는 컬링장과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도서관, 돌봄 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는 연말까지 10곳 이상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구미의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예정 부지 안에 한 종중에 분묘 230여 기가 있습니다. 이 분묘들을 이전하는 문제로 인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8년간의 갈등이 해결을 보게 됐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구미시의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 이곳에는 A종중 소유의 분묘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분묘 근처에는 이렇게 관리번호가 적힌 팻말이 꽂혀 있습니다. 이 구역 산업단지 예정 부지에는 종중분묘 총 235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분묘의 소유권을 두고 A종친회와 소송을 벌였습니다. 대법원은 종친회가 관리하는 분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결했지만 분묘 특성상 강제 집행이 어려워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에 A종친회는 산단 예정부지 내 분묘 235기가 종중에서 관리하는 분묘로 이장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조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종중 소유 유연 분모 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 민원에 대한 조정이 시작하겠습니다. 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종친회와 합의한 이장 비용을 지급하고 신청인인 A종친회는 종중 소유 토지에 산재한 모든 분묘를 종친회가 선정한 장소로 이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은 향후 종중이외 연고자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장 비용과 소송 비용 등 해결 비용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제가 회장님 모시고 종중에 최종적으로 합의 조안을 승인을 하는데 있었어요. 참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많은 협조와 참 조정에 기여를 해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구미시는 분묘 개장 등에 대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나 행정심판 등 8년간의 법적 분쟁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했던 사안이었는데 권익의 중재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고. 한편 권익위는 이번 집단 고충 민원 해소를 통해 지지부진하던 산업단지 조성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투르드 프랑스 아시죠? 프랑스 전역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의 도로 사이클 대회입니다. 1903년에 시작돼서 매년 7월 3주 동안 열리는 대회로 올해는 샹젤리제를 포함해서 이탈리아 북부까지 약 21개의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이 대회는 꼬마 니콜라로 유명한 장자크 상트의 소설 자전거를 못하는 아이에도 등장하고 또 각종 영화의 단골 소재로 나옵니다. 여기에 3주 동안의 대회 기간 중 헬기나 드론으로 보여지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도시, 또 시골 풍경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프랑스에 꼭 가보고 싶게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스포츠와 관광의 결합입니다. 정부도 이런 스포츠 관광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태권도, 러닝, 사이클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최근 뜨는 종목 바로 트레일 러닝입니다. 산길이나 숲길 같은 트레일을 달리는 건데요. 한국은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죠. 백두대간에서 쫙 뻗어나온 산맥이 크고 작은 산을 이루기 때문에 트레일 러닝에 딱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이 트레일 러닝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산과 바다를 품고 있는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북 장수군의 경우 트레일 러닝이 올해 로컬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트레일 러닝과 연계된 지역 상품들이 나오게 되죠. 자, 한국 곳곳에 멋진 명소들이 참 많습니다. 외국인들에게도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관광지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는데요. 스포츠와 어우러진 국내 관광, 새로운 상품 될 수 있을까요? 6월인데 더위가 벌써 한여름 같습니다. 이미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죠.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빨라진 겁니다. 7, 8월이 본격적인 휴가철이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그때 뜨거워서 휴가를 즐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더운 요즘입니다. 자, 이참에 여름 휴가 좀 일찍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결정하셨다면 곧바로 6월 여행 가는 달 행사 활용하시면 됩니다. KTX 50% 할인, 또 숙박 최대 5만 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 발급하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가지고 그 지역을 방문하면 관광지 입장권은 물론이고요. 숙박, 음식 등 많은 프로그램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 중 한 곳을 꼽아보자면 경남 하동을 추천합니다. 섬진강을 따라서 지리산 자락이 펼쳐져 있는데 녹차 시베지인 만큼 탁 트인 다원에서 차 한잔 마시고 화개장터도 둘러보시고 제첩국, 산채 비빔밥 등 먹거리도 풍성합니다. 자, 6월도 벌써 중순입니다. 휴가철 되기 전에 여유로운 여행 즐기고 싶으신 분들 6월 여행 가는 달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 포럼 아시죠? 스위스의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매년 1월쯤에 열리는 국제 민간 회의입니다.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 박사가 1971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지금 같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약 400명 정도의 유럽 기업인들이 참가하는 그런 회의였는데 최근에는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가 논의되는 정말 큰 포럼으로 바뀌었죠. 아시다시피 전 세계 주요 경영인들은 물론이고 정치인, 언론인, 경제학자 등이 모입니다. 작은 휴양도시 다보스는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이스 산업의 효과입니다. 회의와 관광, 컨벤션, 전시 박람회 등을 포함한 마이스 산업은 관광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정말 큽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박람회 MWC, 또 라스베가스의 가전제품 박람회 CES도 대표적이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월 한국판 다보스 포럼을 탄생시키겠다며 협력, 융합, 경쟁력 확보의 3C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28년까지 외국인 참가자 1,500명 이상의 대형 국제회의를 10개 이상 유치하는 것도 목표인데요. 국제 컨벤션 협회 자료를 보면 2023년 서울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회의를 많이 연 도시로 집계됐습니다. 도쿄보다 많은데요. 나라별 회의 숫자에서는 일본이 363건으로 한국 252건에 비해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 한국에서는 서울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조만간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대최지가 발표되죠. 경주와 인천, 제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요. 어느 곳이 선정되든 지역의 마이산업 발전에 윤활유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으로 오전 한때 비가, 늦은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강원도는 오전부터 늦은 밤 사이 비가, 전라 내륙과 경북, 경남 내륙은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양은 중부와 경북에 5에서 4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비와 소나기가 내리는 토요일은 폭염이 잠시 주춤하겠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폭염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과 춘천 27도로 폭염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동해안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낮 동안 속초 26도, 강릉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오늘보다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30도, 대구 33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겠고요. 30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혈액원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2.5%가 헌혈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지만 혈액 수급은 늘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헌혈은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